돼지 심장인데 염통이죠. 심장이라 그러면 이상하고 돼지 염통. 예, 심장 피를 공급하는 심장이니까 운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쫀득쫀득하겠지, 그죠? 항상 움직이는 부위니까 쫀득쫀득한 식감이 좋은 거지. 삶아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고기처럼 잘라가지고 볶아서 먹어도 되고 고기니까 뭐 100g에 1,000원 정도가 좀 되는 나름 비싼. 이건 전에 한번 먹어봤던 레이디 핑거에 여자 손가락을 닮은 레이디 핑거. 이게 고추나 뭐 가지 같이 아마 자체로 크게 맛있는 건 아니고 양념을 하고 잘 어울려져요. 양념만 잘하면 그냥 맛을 알아서 내주는 뭐 가지 무침 이렇게 해서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쉽진 않죠, 가지 무침 같은 거. 저랑 따라해보면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비싸진 않으니까 한 움큼 되는데 뭐 600원 밖에 안 돼. 이게 뭔지 아세요? 모르 포도 같죠? 포도송이처럼. 이게 가지예요, 가지. 작은 가지. 원래 우리나라 가지는 길쭉한데 이런 오이처럼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영어로 보면 이게 에그플랜트. 계란 식물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계란같이 생긴, 계란 모양으로 똑같이 생겼어요, 계란처럼. 근데 얘는 조금 다른, 더 작은, 아주 스몰 작은 가지. 이게 원래 공식적으로 이제 태국 가지라 그랬죠. 타이 에그플랜트. 생긴 게 아주 특이해가지고 먹어보기에는 비싸진 않지, 그죠? 요만큼 해가지고 550원이니까 뭐 먹을 건 없어 보이지만 얘도 170g이잖아. 170g에 500원 밖에 안 해. 얘도 아까 저기 산 거 레이디 핑거하고 같이 볶아 먹으면 되겠어요. 양념 해서 어차피. 예, 이건 돼지 심장이에요. 심장 염통이죠. 어제 못 사봤더니 시장 가서 다시 사왔어요. 500g인데 굉장히 묵직해, 부피에 비해서. 식감도 보면 털렉 있죠? 굉장히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이니까 보면 닭똥집 아마 그런 느낌? 닭똥집도 아마 이 정도 탄력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밀도가 있고 탄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좌심실, 우심실 이런 것도 있죠. 진짜 그렇긴 한데 얘를 이제 그냥 수육처럼 삶아 먹어도 되고, 그거보다는 고기처럼 쫄깃쫄깃한 부위니까 뭐죠? 볶음을 좀 해먹는 게 어떤가. 그래서 염통볶음, 돼지고기 염통볶음. 그래서 얘만 볶아 먹으면 좀 그러니까 각종 야채들 같이 먹어야죠. 그래서 넣는 게 이게 이제 레이디 핑거 오클라라고 하는 거죠. 가격은 싸요. 뭐 600원이 되나 얘는? 이만큼이 600원이. 풋고추 같이 생겼죠? 프랑스에서 많이 먹는 이제 옥수수. 안에 보면 옥수수예요. 보면 약간 이제 오목오목하게 들어가서 이제 오각형이거든요. 이렇게 단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별처럼 돼 있어요. 별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안에 옥수수 씨앗이 하나씩 박혀 있죠. 근데 얘도 끓는 물에 한번 살짝 데친 다음에, 그러면 양념이 잘 배요. 풋고추처럼 아무 데서나 다 쓰는 뭐 그럴 거예요. 얘도 넣고, 얘는 리크, 양파 같은 건데 대파 같이 뭐 쓰는 거지. 여기 뭐 대파도 있지만 얘도 뭐 그렇게 비싸진 않지. 800원. 비싼 건가? 네, 비싸. 얘도 프랑스에서는 뭐 스파이스로 많이 쓰니까, 향신료로. 맛이 굉장히 달큰해요. 달큰한 뭐 파? 생으로 먹어도 되더라고요. 얘는 리크가 있고, 얘도 싸죠. 550원. 이만큼에 550. 얼마 양은 안 되는 거. 이게 태국 가지. 진짜 작지. 모루 같아. 모루송이 같이.
가지니까 어떤 맛인지 모르겠어. 작아서. 그래서 뭐 요리에 넣어서 먹으면 어차피 양념해서 먹으면은 뭐 같이 볶음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야채를 3개를 집어넣고 나머지는 양파 대용하는 샬롯하고 마늘, 고추도 있고 수고, 무추, 설탕, 간장, 소주도 이제 저는 고기 있을 때는 소주 좀 넣어주면 향기 좋죠. 양념장을 해가지고 오늘은 염통 야채볶음 이렇게 해보죠. 염통, 레이디핑거, 리크, 에그플랜트 볶음 이렇게 되겠죠. 일단 심장을 반을 잘라줘요. 왜냐면 사이사이에 그 혈관, 대동맥 이런 게 막 흐르는 게 많아. 그래서 통으로 하면 아무래도 보면은 그죠? 이런 사이사이에 있는 피나 이런 것들이 안 빠질 수가 있어서 절반 잘라주면 딱 모든 부분들 다 깨끗이 뺄 수 있고 이렇게 피를 좀 잘 뺀 다음에 삶아주면 되겠죠. 레이디 핑거도 겉에 보면 털하고 이런 게 많아요. 어쨌든 뭐 고추 깨끗이 씻어가지고 끓는 물에 한번 데쳐줄 거예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깨끗이 씻은 끓는 물에다가 한번 튀기듯이 잠깐만 뜨거운 맛을 볼 정도만 시금치 데치듯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생으로도 먹는 놈이니까 뜨거운 맛만 한번 볼 정도로 한 30초 정도? 그죠? 너무 익어버리면 안 돼. 이거 생으로도 먹고 어차피 잘라서 또 요리하면 되니까 뜨거운 맛만 보게 해주는 거예요. 성질만 죽이는 거지 살짝. 바로 30초 정도만 했어. 시금치 데치는 그런 냄새나. 찬물로 이렇게 한번 헹궈서 건져 놔두면 되죠. 이렇게 건져가지고 꼭다리 좀 따놓으면 될 거예요. 이 꼭다리를 따줘요. 아주 얘가 이게 끈적끈적한 게 많아요. 보면. 그래서 끈적끈적한 점액질 같은 게 나오죠. 이게 이제 뮤신이라는 건데 몸에는 좋은데 사실 이것 때문에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끈적끈적한 게 나와. 어이구, 거미 죽었네. 얘도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딱 잘라보면은 얘는 좀 안 예쁘네. 별 모양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양도 나쁘지 않고 뭐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좀 끈적끈적하지만 이게 이제 된장하고 간장하고 조금 풀었고 이제 염통을 넣고 수육하듯이 이게 다 삶는 건 아니에요. 뭐 다 삶고 해도 되겠지만 그럼 좀 볶음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절반만 익힐 거예요. 한 20분 정도만 해서 절반만 익히고 이제 그걸 꺼내서 이제 볶음에 쓰는 거죠. 소주도 조금 넣을 거 있다가 양념장도 다 됐어요. 사실 이게 포인트지 뭐 이거 돼 있으니까. 간장 4개, 소금 하나, 고추장 하나, 된장 하나, 설탕 2개, 나머지 소금, 후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걸쭉하죠? 소주도 한 숟가락 넣어줬어요. 이게 뻑뻑하게 하는 거면, 뻑뻑하게 하면 양념이 속으로 안 들어가고 겉에만 묻어요. 그래서 따로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나 소주나 육수나 뭐 분량만큼 1대1로 넣어주면 이 물 타고 이제 이 속으로 침투하는 거지. 예를 들면 레이디 핑거 속으로 침투한다 이거지. 수분이 좀 있어야지 돼요. 부재료도 준비가 돼 있어요. 레이디 핑거 아니죠. 레이디 핑거 이 작은 거는 통째로 그냥 쓸 거예요. 그래서 양념 들어가게 포크로 구멍을 하나 이렇게 내주면 이 사이로 양념이 좀 들어가겠지, 그죠? 그리고 이제 큰 놈들은 좀 잘라줘야죠. 예, 부재료도 준비해봤어요. 레이디 핑거는 뭐 통째로 한 놈도 있고 어슷스럽게 한 것도 있고 짧게 쓴 것도 있고 이렇게 고추처럼 단면 보이게끔 별 보이게끔 한 것도 있고, 리커는 이게 파니까 통째로 넣어주고 잘라 놔주고, 샬롯 양파죠, 이건 양파, 마늘 편마늘 이거 이제 부재료들이고, 얘는 뭐 다 금방 익는 것들이지. 그냥 한꺼번에 마지막에 넣어주면 돼요. 마지막에 생으로 먹어도 되고
얘는 가지인데 하나하나씩 안 따고 그냥 이렇게 줄기째 통째로 했어. 이렇게 해서 통째로 이렇게 하나씩 따먹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서 굳이 그 줄기를 따진 않았어요. 깨끗이 씻었고 오늘은 이제 이 양념장에 넣어줄 거죠. 양념장에 요거 마늘하고 요거 이제 리크 파 요거는 좀 넣어줄 거고 양파하고 이건 넣어줄 거고 나머지 이제 요거 조금 간마늘하고 여기 리크는 일단 초반에 기름 향 낼 때 이제 마늘하고 파향 이렇게 조금 반 놔둘 거고 그렇습니다. 넣을까요? 제가 넣고 이거 양념장에 같이 이렇게 넣어줬어요. 뭐 파, 마늘, 양파, 대파, 고추 매콤한 게 좋지 그죠? 이렇게 넣어주면 훨씬 양념장이 뽀대가 나지 그죠? 먹을 때 기름 담글 때 넣을 거고 파하고 마늘은 준비가 다 됐어. 염통도 이제 20분 삶아가지고 깨끗이 씻었어. 여전히 뭐 탄력이 좋지 그죠? 여전히 탄력 좋아. 이런 걸 처음부터 이제 생으로 꾼다 그러면 엄청 오래 걸리겠지. 아주 쫄깃쫄깃하게 뭐 탄력이 너무 좋아. 쿠션이 침대 매트리스 같네. 얘는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먹지는 그래. 잘라줘야지 어차피 볶아야 되니까 잘라줘야 돼. 이제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어요. 고기도 거의 뭐 많이 익었네. 20분 했는데 뭐 속에 이제 벌건 약간 피가 있을 줄 알았더니 그러질 않고 기본적으로 지금 먹어도 되겠어 그죠? 뭐 완전히 덜 익은 건 아니지 그죠? 80% 정도는 익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여하튼 이 상태를 가지고 이제 볶는 기술만 열심히 잘하면 돼요 이제. 볶아보겠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볶음은 센 불에 해야죠. 환풍기를 틀고 재료가 많으니까 반만 일단 해볼게요. 마늘하고 파하고 카레 밀크지 이렇게 하면 이제 온 기름에 이제 향이 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도 500g인데 뭐 삶았으니까 400g 됐겠죠. 고기도 조금 덜 삶았으니까 표면은 좀 태워야지. 처음부터 건들건들하죠. 오픈팬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그 다음에 레이디 핑거 흑흑 프라이팬이 나쁜 거는 막 하고 좋은 거는 잘 되고요. 이렇게 하기는 조금 안 좋은 팬이지 그죠? 프라이팬은 볶음 팬이 이게 확실히 잘 되고. 사실 이것도 양념이 잘 배게 됐어요. 그러니까 싱싱할 때 양념을 하면은 속으로 안 배니까 이걸 좀 줄여야겠다. 하지 않을 정도. 이쪽에 손이 죽으면 양념장을 한번 넣어야죠. 양념장도 참 많이 했다. 양념장을 넣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볶음이 되는 거죠. 기름도 넣고 양념장도 넣고 이래서 이제 쫄지. 여기서 중요한 짓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물을 조금 부어줘요. 볶음에 왜 물을 넣어주나 이러는 거지. 고를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양념에 물을 안 넣으면
겉에만 양념이 있고 속에까지 양념이 이제 침투가 안 하죠. 그럴 때 물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정도 이렇게 넣어주면 이 재료도 익으면서 양념도 속까지 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맛이 좀 혼연일체가 된 맛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고기에도 양념이 좀 배야 되고 이 레이디 핑거도 사실 덜 맛없거든요. 양념이 좀 배야지 좋단 말이죠. 끝까지. 그런 의미에서 물을 좀 넣어줘서 쓰든 물이든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 금방 날라가지, 그죠? 물이 뭐 큰 건 할 것 같지만 금방 물 날라가면서 이제 속으로 침투가 돼요. 근데 사실 얘는 초반에 같이 넣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생으로 또 먹는 놈이니까 좀 늦게 넣었는데 같이 넣을 걸 그랬나? 너무 딱딱한 거보다 그지? 그래도 레이디 핑거랑 같이 넣을 걸 했어. 좀 딱딱하네. 싱싱해 보이는데? 소리 좀 세. 아까 물 한다고 켜놓고. 그죠? 그러게 가지가 너무 싱싱하게 또 간이 안 배고 그러네. 가지도 한번 데쳐서 할 거겠네. 너무 싱싱한 거네. 양념장 많이 만들었는데 어떡하죠? 더 간 안 해도 되겠어. 그 다음에 마늘, 현마늘, 그 다음에 얘는 샬롯, 양파, 그 다음에 얘는 리크, 대파 같은 놈이죠. 여기서 추가 양념을 해도 되는데 보니까 양념이 초반에 많이 넣었네. 남아있는 양념만 가지고 해도 돼요. 지금 넣은 부재료는 속까지 침투하면 안 돼, 양념이. 그럼 이제 식감도 날아가고 너무 짜지고 이런단 말이야. 지금 부재료는 그냥 겉에만 양념이 그냥 코팅되는 정도만 하면 돼요. 속까지 양념이 될 필요는 없어요. 가지까지는 속까지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 할 때는 가지를 미리 했어야 되겠구만. 모르긴 하지만 가지가 조금 싱싱한 것 같고 먹어봐야 알겠지, 그죠? 색깔은 tim이 해졌는데 가지도 양념은 더 안 넣어도 되겠어요. 초반에 많이 넣었네. 건들건들하죠? 자, 마지막 센 불로 한번 볶고 여기에 이제 참기름이 있으면 이제 마지막에 둘러서 내주면 되겠죠. 끝! 네. 이걸로 끝났어. 돼지 염통 볶음이죠. 완성이 됐어요. 돼지 염통 레이디 핑거 타이 에그 플랜트 볶음 이렇게 되죠. 아, 향기는 뭐 향기는 기가 막히지. 간장을 볶았으니까, 간장 양념을 볶았으니까 뭐. 숯불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뭐. 여기 숯불 향만 더해지면은 고급 요리네. 일단 하나씩 먹어보죠. 염통인데 양념이 되니까 훨씬 먹음직스럽죠. 레이디 핑거 이거 통째로 한 것도 있고, 이 타이 에그 플란트 타이 가지인데 얘도 좀 하고, 얘는 리크 파하고 뭐 이런 거는 큰 차이는 안 날 거고. 예, 오늘은 볶음 요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저 푸드 먹방 같다, 그죠? 예, 엄청 커 보이네. 우리 사실 뭐 이 순댓집 가가지고 보면 포장마차에 이 돼지 내장들 많이 있었죠. 돼지 간하고 허파하고. 이건 심장이에요. 돼지 심장. 돼지 허트.
이 염통이라고 하죠. 심장이라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음식으로 할 땐 염통이라 그래요. 우리가 염장 찌른다 이럴 때 그게 이제 심장을 찌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 죽인다 이런 얘기죠. 우리 소곱창 먹으러 가면은 그 신선할 때 보면 이제 생간하고 이 심장하고 이거 주거든요. 이 염통도 줘요. 소도 이렇게 생겼죠. 소도 서비스로 줘요. 그럼 얘도 이제 구워 먹는데 소 염통 같은 경우는 빨리 구워야 돼. 살짝 불만 있긴 다음에 먹어야지. 삼겹살 구두에 냅두면은 아주 바짝 딱딱해져 가지고 못 먹어요. 아주 맛대가리가 없어요. 핏기만 살짝 해서 먹어야 되고, 소염통은 질긴 반면에 얘는 좀 부드럽죠. 돼지 냄새는 있지만 지금은 없어요. 제가 요리하는 거에선 돼지 냄새는 안 나요. 그 소 염통보다는 훨씬 부드럽다고 식감이 없는 게 아니야.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얘는 보통 삶아서 먹는 것보다는 볶음으로 삶아서 먹기엔 좀 아까워. 왜냐면 고기 같은 부위라서, 갈비 같은 부위라서 그냥 푹 삶아서 먹기에는 조금 뭔가 아까운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볶아 먹는 용도로 주로 많이 쓰죠. 심장이 굉장히 쫄깃한 걸 거예요. 보통 마트에 가니까 이거 100g에 1,000원 뭐 이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앞다리살쯤 하던데, 시장에 갔더니 뭐 650원? 네, 뭐 비싼 부위는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는 이 잡부위로 해서 비싸긴 안 팔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볶음으로 해봤고, 쪄먹는 거야 뭐 그냥 수육삼 쓰지 삶아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니까 걔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볶음 양념으로 한번 해서 먹었어요. 염통볶음 이러면 좀 심심하잖아. 그래서 야채들도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는 전에도 한번 봤던 레이디 핑거죠. 본명은 오크라라는 과일이 오크라라는 건데, 여자 손가락처럼 이렇게 길게 생겨서 레이디 핑거라고 그래요. 프랑스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데, 안에 보면 이제 옥수수알갱이 같은 게 있어서, 안에 뭐 점액질이 엄청 많이 나와 막 끈적끈적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비위상해하는 사람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지만, 뭐 우리나라 풋고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체로는 뭐 특별한 맛이 있는 거라 이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요리하고도 잘 어울리고, 양념을 잘 흡수하고 두부처럼 어느 요리에 넣어도 잘 어울리는, 양념에도 잘 어울리고, 다른 뭐 닭고기나 뭐 양고기나 뭐 어디 그냥 생으로 먹든 뭐 찌개에 넣든 뭐 국에 넣든 어디에 넣어도 잘 어울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풋고추 같은 그런 느낌, 용도는. 그렇지만 실제 이제 작은 옥수수다 이런 얘기고. 얘도 비싸지 않아요. 아주 싸죠. 여름철에 아주 싸요. 그래서 자체로는 뭐 큰 맛이 없기 때문에 얘도 양념 맛을 잘 배게 해서 아까처럼 요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레이디 핑거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을 이제 양념이 겉에만 이렇게 되게 하면은 겉돌아, 속에는 생이고 겉에만 양념 있고 이러면 뭔가 먹었을 때 깊은 맛이 안 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양념이 이제 속까지 다 들어가 있죠. 속에도 많이는 안 들어가도, 그래서 잘 어우러지는 그런 맛이 나죠. 매력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부주인공 가지죠. 에그플랜트. 이건 이제 타이 에그플랜트, 그래서 타이 가지예요. 태국. 그래서 우리나라 가지는 좀 길쭉하지만 보통 이제 가지는 에그플랜트라 그래서 계란처럼 생겼어요. 딱 계란만한 사이즈로, 계란 모양이. 흰색, 노란색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얘는 그 중에서도 이제 작은 타이 가지, 뭐 완전히 그 머루 같죠? 야, 먹어서 뭔지 모르겠다 이거. 생토마토 같기도 하고 너무 신선한데? 얘는 아직 간이 좀 덜 뱄고 좀 덜 익은 느낌이죠. 아까 요리할 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
생각보다 이게 아주 작은 놈이라 익기 전에 얘는 먹거든요. 근데 굉장히 단단한 구슬 같은 놈이라 얘도 레이디 빙어처럼 좀 간이 배야지 양념 맛으로 먹는 애인가 봐. 얘는 솔직하게 제가 재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처음 했기 때문에. 작아서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얘가 좀 단단하네요. 이랬으면 얘도 레이디 핑거처럼 1분간 물에 좀 데쳐가지고 순을 조금 살짝 죽인 다음에 요리를 했어야 시간 밸런스하고 좀 맞았겠어요. 안 그렇고 이제 얘 또 다 익힌다고 하면 나머지들이 탈 거 아니에요. 양념도 타고, 예? 그래서 조화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볶음 요리할 때는 이렇게 강한 놈들이 있으면 한번 데쳐서 하면 좋아요. 또 냉동 식품이거나 냉동 같은 거 바로 요리하면 물 엄청 나오죠. 그런 거 물에 한번 튀겨가지고 하면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물이 안 나와요. 흥건해지지 않죠. 아니면 이렇게 시간차 갭이 있는 놈들은 한번 이렇게 데쳐서 하면 조화가 맞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그런 사례죠. 괜찮아요.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 재료에 대한 이해가 제가 없어요. 별 맛은 없네. 가지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쓴 맛이 조금 나는, 씁쓸한 맛이. 나중에 한번 데쳐가지고 다시 요리해야겠네. 다음에 요리하는 거 좀 남았거든요. 마늘. 마늘은 똑같아요. 남도 마늘이. 얘는 리크예요. 리크. 식감 그대로 살았다. 뭐 어디 누수가 생겼다의 그 리크가 아니라 리크, EEK. 그래서 백합과의 양파지. 양파가 원래 백합이잖아. 백합. 껍질 많은 거. 100가지 껍데기가 있어서 백합이죠. 그래도 껍질도 이렇게 보면 이게 약간 이렇게 오므라졌잖아. 그래서 양파 줄기랑 비슷해요. 이게 양파 비늘 올라간 것처럼. 근데 양파는 우리가 양파대 줄기는 거 잘 못 먹잖아요. 얘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대파로 써요. 대파처럼, 파처럼. 근데 그냥 먹어봤는데 생으로도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 마늘종 있잖아. 마늘 이게 순 올라오면 걔도 이렇게 오므라져서 올라오잖아. 걔하고도 비슷하고 맛도 그랑 비슷해요. 그리고 또 안에 또 맛이 또 부추 맛. 부추 큰 거, 약간 질긴 부추들 올라왔을 때 그 순. 생으로 먹으면 그 세 가지 맛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양파면서 파면서 마늘이면서 부추, 그 네 가지가 그냥 싹 섞여 있어요. 근데 얘는 생으로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프랑스에서는 얘를 향신료로 써요. 리크. 그때도 보니까 뭐 왜냐면 그냥 먹을 수 있고 좀 아주 달거든요. 양파보다 달아요. 예, 매우 달아. 그래서 이렇게 쫙 얇게 썰어가지고 피자에 이렇게 넣어주더라고. 조금. 얘는 샬롯이죠. 양파. 미니 양파. 양파인데 아주 작고 단단해. 그리고 아주 단맛이 아주 강하고, 또 어찌 보면 또 매운맛도 있어서 약간 마늘의 매운맛도 있고. 뭐 볶는 거는 순서대로 다 있고 이제 나중에 글로 설명이 좀 될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볶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지문을 좀 살펴보시고, 특히 이제 이 전체적인 이 맛의 중심은 이제 그 양념장이 잡잖아요. 모든 건 양념장이 베이스를 잡아요. 그래서 이 고기나 이런 것도 간을 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어도 되는 놈들이잖아 다. 그러면 간이 전체 모든 요리를 다 이렇게 어우를 수 있는 정도만 해주면 되지, 뭐 어디 들어가서 강력하게 뭐 양념이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비율은 맞아야 돼요. 비율은 딱 맞추고 양은 조금 덜 넣어도 된다는 거죠. 많이 넣으면 이게 양념에 다 갇혀 애들이. 야채나 이런 애들은. 야채도 그렇고 고기도 그래요. 고기도 그래 갇혀야 돼요. 그러니까 양념 비율은 맞추되 양념은 조금 적게, 모자란 듯이 넣으면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간장 베이스로 지금 해놨는데, 얘는 간장 베이스로 해서 이제 짠맛 단맛 3대1 정도로 지금 해놨어요.
뭐 때에 따라서 2대1로 해도 괜찮아요. 2대1로 해도 일본보다는 덜 달아. 뭐 이 나라식으로 하면은 뭐 1대1도 집어넣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3대1 정도. 간장 2개면, 간장 3스푼이면 설탕 1스푼, 그런 비율 잡고, 뭐 고춧가루 같은 거 집어넣어도 되고, 소금 집어넣어도 되고. 그래서 비율만 한 3대1 정도 단맛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족발은 쫀득쫀득한 얘기 있고, 얘는 고기인데 식감이 좀 있네. 등심의 식감하고 다른 막, 이 내장치고 내장에서 순위 매기면은 꽤 높은 순위에 올라가겠는데, 적어도 간은 이겨, 간. 응? 그래도 좀 비싸구나. 다른 것보다 좀 비싸거든, 내장치고. 식감이 아주 좋은데? 기가 막히네. 아주 맛있어요.